자, 여러분들 안녕. 자,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인데요. 이 온라인 강의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을 좀 많이 살려보고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 11단원 일상생활과 법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재밌어.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저 혼자 있으니까 벗어야겠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법조항을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어떤 거 배울지 잠깐 동영상 한번 볼게요. 11단원 막, 일상생활과 법. 깜짝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에 정해진 규칙이 아이고 없다면 싸운다. 어떻게 될까요? 너네 주특기 아니야? 아마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엄마.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 단원에서는 법의 이게 의미를 뭘까요? 알아보고 야, 이거 뭘까요? 사례를 통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깜빵이네. 또한 공법, 사법, 사회법을 구분해보고 재판의 의미와 어떤 재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러 가볼까요? 자, 재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짝 난이도가 있을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교과서와 PPT를 좀 혼용해 가면서 할 테니까 그래야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교과서 204페이지 여기 보이죠? 자, 204페이지 한번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고요. 법의 의미와 특성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 주제를 잘 알아야 그 내용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야지. 자, 생각 열기가 있는데요. 학교 곳곳에 법이 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의무교육 등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포함 중학교 3년 동안 총 9년 동안 여러분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없죠. 자, 이거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수 있게 하는 학교 급식법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선생님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도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과 법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 한번 쳐주시고요. 자, 교과서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뭡니까?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것. 그리고 판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 전문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생각해, 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건 알아야 돼. 커가면서도 알 것도 알아야겠고 알아야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우리는 누구나 법의 영향을 받으며 법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을 법과 연관된 것이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간략하니까 PPT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 한자가 여러분들 법이란 건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상생활과 법.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있는 곳이면 거의 다 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외울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건데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 무슨 법에 나와 있냐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색깔 딴 걸로 바꿔야겠다.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았을 때 한 달 이내에 아마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제 뭐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결혼했으면 서로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뭐를 해야 부부가 되는 거야?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가족관계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혼인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태어났을 때 법과 연관됐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법과 연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민증받고 여러분들 미성년자 이제 성인이 되는 건 만 19세가 넘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이것도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보시면 제 2조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만 19세가 넘은 사람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에 만 19세 이상이면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법과 연관이 안 된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돌아가신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일생 동안에 있어서 이제 전부 다 법과 연관이 된 거고요.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학교 폭력과 좀 연관된 거. 여러분들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자, 빵사와 숙제 대신에 안 하면 뒤질래?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나 눈물 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왕따였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슬퍼.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일단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저 때린 적 없는데요. 뭐 제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폭행에 끌려가서 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법적으로 이건 강요죄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너 잘못 없네? 이게 아니고 이건 강요죄입니다.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법으로 걸리면 형사재판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처벌대로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되는 그런 징계들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벌금 뭐 100만 원에 뭐 폭대위에서 뭐 출석정지 10일 이렇게 더블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기는 때리지 않았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위협을 가했으면 이것도 형법에서 강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여러분들하고 연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수업 시간에 살인죄도 얘기했었죠. 이것도 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상이라서 제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감방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참고로 그 살해한 대상이 배우자거나 직계조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였을 때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오케이? 뭐 왜 7년밖에 안 돼요? 재판에서는 그 이상 많이 치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보면 폭행죄.
이제 때리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러니까 형법에서도 이 폭행죄를 딱 친구 때리면 폭대도 갈 수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싸우 어떻게 어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배만 들이밀죠.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래서 상대방이 때리는 순간 맞은 사람은 아싸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오고 진단서 떼온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주먹은 절대 주먹질로 활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은 여러분들 밥 먹을 때와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있는 곳에 법이 다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연관성 있게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쏘리. 자, 그 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런 것도 잠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지마켓이나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부르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뭐 계약 배송이 지연되든지 완전 품질 개판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일이 있을 때 건수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게 됐으면 그냥 당할 게 아니고 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한 걸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자상거래법에 나와 있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주문 취소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일 넘어가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물건을 받아서 그냥 계속 세월아 내월아 냅두는 게 아니고 빨리 확인해서 괜찮은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7일 이내에 반품 뭐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법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혜택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성평등 교육했죠. 양성평등 교육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 법 이름이 뭐 굉장히 어렵죠. 그냥 양성평등 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올려드릴게요. 자,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사업주가 뭐 여성들 채용할 때 뭐 이럴 거죠. 뭐 당신 뭐 몸무게, 뭐 키, 뭐 체중 이런 거 때문에 너 합격 안 시킬래? 뭐 이런 조건 요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보세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직무 수행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이런 거 물어봐서도 안 되고 조건으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다는 거 감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꼭 어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 자기가 찾기가 어려운 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서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봤고요. 교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쭉 우리는 누구나 법에 영향받으며 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로 갈까요, 이제? 자, 그럼 법의 특성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볼 건데요. 법의 특성 잠깐 볼게요.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어느 사회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일단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사회 규범은 약간 큰 개념이에요. 이게 일로 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갈게요. 자, 어느 사회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 규범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도덕이 있고요. 도덕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관습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 도덕, 관습, 법. 자, 이 중에서 법은 우리가 지금 법 배우고 있습니까? 이게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강제가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깜빵에 5년 이상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규범보다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또한 법은 다른 사회 규범보다 내용이 명확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 등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법전이 있죠. 우리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조금 더 PPT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게 법하고 도덕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컨플릭트,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이거 없으면 우리 사회는 너무 살기가 힘들 겁니다. 맞죠? 이거 어디다 갖다 박아야 되냐? 내 사진 없앨까? 그러면 너무 섭섭하잖아. 계속 움직여야겠다. 자,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갈등 규제 규범이 일단 도덕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도덕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마. 미안해. 자, 도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버스에서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어. 너무 힘들었어. 하루에 뭐 한라산 갔다 왔습니다. 근데 버스 탔어. 근데 의자 앉았어. 꽉 찼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탔어. 할머니가 막 지팡이 이렇게 딱 하시고 되게 힘들게 하시고 계셔. 어, 양보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덕이죠. 이게 도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보합니다. 오케이? 저는 양보합니다. 그러면 저는 참 착한 학생이죠. 자, 이게 도덕인 거죠. 맞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도 도덕입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갈 때 저한테 네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120도로 인사하는 학생이 2반에 김모 누구라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그 다음에 90도로 인사하는 학생. 그 다음에 30도로 인사하는 학생. 그 다음 네 번째 누굽니까? 쌩까는 학생.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근데 제가 뭐라고 안 하죠? 도덕입니다.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뭐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우리가 도덕이니까 그러면 인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도덕이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강제성은 없어. 맞죠? 자, 관습이란 거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면 그냥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뭐 관습 사회 규범처럼 정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결혼이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켜야 되는데 자, 또 이거 일로 배치돼야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강제로 뭔가 뭐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강제로 구인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주운전 검사도 했다가 이제 불응했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잘못해가지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주차 이상한 데 가지고 막 주차 요금 벌금 과태료죠. 과태료 4만 원 낸 적도 있고 속도 위반해서 6만 원인가 7만 원 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진짜 눈물 나죠. 이럴 때마다 갑자기 집에 갔더니 오빠 속도 위반해 7만 원 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법은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피 같은 돈. 자 그런데 약간 이런 게 있어. 도덕이 자, 자 아까 우리 출생신고 아까 한 달 안에 하라는 거 우리가 아까 봤죠. 자 이건 우리가 법의 영역에 A의 영역입니다. 자 시험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아 이거 나 때문에 가려졌구나. 아 이거 순발력이 있어졌죠. 자 한 달 안에 출생신고하라는 거 아까 A의 영역 법의 영역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사잘하기는 아까 도덕의 영역이라고 한 거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도덕이 법으로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친구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도덕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친구랑 사이좋게 때려야 되니까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건 도덕이야. 근데 이게 법제화 됐죠. 맞습니까? 자, 원래 도덕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라는 건 이건 원래 도덕이야. 맞죠? 근데 이게 법화됐습니다. 이게 C 부분의 영역입니다. 도덕이 법제화된 거.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봅니까? 형법상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똑똑해진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좀 알기 시작하면 똑똑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살인죄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폭행죄, 강요죄, 절도죄, 와 많이 됐다. 근데 혼인 신고 한 달 안에 하는 거, 전재산 거래 7일 만에 철회하는 거, 이것만 해도 꽤 많이 법적 지식이 쌓이고 있네요, 맞죠? 자, 알겠죠? A의 영역 그냥 순수하게 법의 영역, B는 도덕, 그리고 도덕이 법화된 걸 우린 C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살인죄도 마찬가지야. 맞죠? 폭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뭐 때리지 마세요. 물건 훔치지 마세요. 전부 다 뭡니까? 도덕이야. 근데 그게 다 법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도덕하고 법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뭐 이거보다는 요거 일단 먼저 볼게요. 법은 진짜 아까 말했던 강제성이 있습니다. 어기면 끌려가. 맞죠? 근데 도덕은 안 했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는데 비난을 받아. 비난. 이 정도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한테 인사 안 하는 학생 전 뭐라고 안 했지만 속으로 비난합니다. 나한테 인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의 거의 이제 수업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거 많이 아까 얘기한 거 뭐였습니까? 아까 살인죄 뭐 절도죄 이게 도덕이 이제 법제화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도 했다고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혹시 알고 계시죠? 2015년 출근 중이던 한 남성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자, 당시 6사람이 그 곁을 걸어가고 차량 3대가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를 구조하지 않았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도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지. 이게 도덕이야. 맞죠? 근데 도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하면 뭐 비난이 좀 있을지언정 강제성은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쌩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숨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법은 뭐냐?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상황에서 안 도와주면 자신이 공경에 처하지 않았는데 요 사람을 안 도와줬을 땐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도덕인데 이걸 만약에 어겼으면 처벌하겠다. 그냥 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자,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갈 건 아니다. 도덕으로 가야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토론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토론 많이 하자 그러지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성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아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토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런 법은 없어. 우리나라에 이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어디다?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한번 디덴키즈 오랜만에 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왜 안 넘어가? 자,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난 일로 갈래. 그렇지. 오케이. 순발력 좋아졌어. 자, 도덕은 다 풀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도덕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이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 된 건 말한다. OX, 이거 시험 낼 거 아니니까 X입니다. 뭐냐면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 아까 제사나 이런 것들. 만약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쉽게 맞출 겁니다. 뭐 틀렸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찰까요, 아닐까요?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횡단보도 지날 때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지나면 안 됩니다. 뭐냐, 그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 지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차 타고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초중등교육법에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맞죠? 사업주는 아까 얘기했던 거 여성 채용 시 직무와 관련 없이 용모, 키, 체중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당연히 X입니다. 아까 양성평등법에서 그거 금지하도록 아까 나와 있죠. 전자상거래에서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문제할 수 있다. 한 달이야? 아니죠. 7일입니다. 청약철엔 7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법 생각보다 좀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 성의 있게 답변 나세요. 너무 한 줄만 틱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컨셉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